안녕하세요, 골든사파 이병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되게 궁금하셨던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거래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담당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거래량 왜 여쭙고자 중요한지. 합니다. 일단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거래량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설명드렸다시피 매수 매도,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거래 건수가 올라간 거야. 그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뭐 이렇게 낮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나오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에너지다. 에너지라고도 나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볼게요.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보면 거래량이 없어.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때는 사람들이 박스에서 털리기 시작을 해요. 박스 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크게 봤을 때 메이저 입장으로 볼게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적을 때는 시세의 진폭이 작아요. 그죠? 작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매집을 하고 있대. 이때 당시에는 우리도 어디로 털지 몰라. 이때 이제 메이저들은 조금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근데 왜 지켜보고 있나 했더니, 요때가 이제 새벽 시간이거든. 이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최근에까지는 금리를 파격적으로 0.75%씩 인상을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0.5% 정도의 인상만 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얘기 듣자마자 막 거래량 봐봐요. 빠바바박 터지면 올라왔죠. 이때 무슨 거래량이에요, 이게? 매수 거래량이에요. 그죠? 자, 근데 쭉 올라갔어. 더 이상 뭐 살 물건이 없는 거야. 안 판대. 거래가 안 이루어져, 이제. 고점에서까지.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는 또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요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급락이 잠깐 나왔어요. 잠깐 급락이 나올 때도 거래량이 늘었죠. 그러나 요때 당시에 거래량은 앞전의 거래량보다는 적죠. 자, 그러면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등했다가 왔다 갔다 해. 요때는 뭐냐면 그냥 매수 매도가 고점에서 손바뀜이 좀 일어났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메이저는 이제 여기서 샀어. 여기서 팔았어. 나 이쯤이면 됐어요. 자, B라는 메이저는 여기서 받아쳤어, 매수로. 왜? 난 그래도 더 갈까라 보는 거지. A가 B한테 넘긴 거야, 물량을. 자, 그런데 요때 당시에 올라갈 때 봐봐요. 이때 급등을 할 때 거래량이 이만했는데, 요때 당시에 잠깐 왔다 갔다 할 때는 거래량이 요때 당시만큼은 아니에요. 총합으로 봤을 때도. 그죠? 자, 그런데 요때 보면은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어요. 이때 지표가 뭐였죠? 비농 발표가 있었어. 비농 발표했었는데 이게 안 좋게 났어. 그런데 울트라 장기 점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었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11선 매물대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는 말대로 무조건 저점 매수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수익이 좀 크게 났었죠. 이때 봐봐요. 거래량이 터진 거 보이세요? 네. 거래량 터는데 뭐 앞전에 거래량 거의 비슷해. 근데 중요한 거는 초급등 때의 거래량을 아직까지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반등을 했어요. 내려갈 때도 물론 셌지만 올라갈 때 더 셌다는 거지. 왜냐면 올라가면서도 거래량이 붙어버렸거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계속 간다는 것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아싸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앞전에 요 급등만큼의 급락이 나와주고, 거래량 역시도 이때만큼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많았다면 그건 진짜 급락이 나올 수 있어. 앞전에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요때 고점을 가면서 거래량이 어마무시했었고, 고점에서 살짝의 이제 급등락이 있었지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 자, 그리고 요때 급락할 때 거래량이 좀 있었어. 그러나 급등할 때 거래량이 더 많았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거래량들을 보면서 이 앞전에 이 반등 또는 급락에 대한 캔들들을 같이 보면은, 아, 시장은 현재 매수가 세구나, 아직까지, 또는 매도가 세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 세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들이 또 내려오잖아? 내려오면은 여기는 앞전에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왔던 흔적이 있고 거래량도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거래량을 보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보조 지표로서의 활용도 잘 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표님 아까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 거래량이 종목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일단 종목 선택할 때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코인이든 주식이든 선물이든 거래량 없는 애들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비노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비노가 매매란 게 뭐냐면 내가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어휴. 그게 어떻게 해? 맞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 저기 어디 강원도에 저기 휴전선 안에 있는 땅을 샀는데 누가 사? 고객이 없어. 거래량이 없어. 그죠? 네. 예를 들어 강남에 20평대 완전 메인에 있는 아파트야. 그냥 감독님이 살다가 좀 한번 팔아볼까 하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다음날 바로 팔려. 거래량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종목 선택을 할 때 거래량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살 때도 내가 원하는 값에 가격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내가 팔 때도 살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다 있는 게 좋겠죠. 네. 그러려면 거래량 많은 종목을 항상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낮 시간에 우리가 낮삭 안 하고 항생을 하듯이 그쵸. 거래량이 있는 종목을 항상 메인 종목으로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래량에 대해 중요성도 알고 이제 써먹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실제로 차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보조지표 설정에 들어가면은 거래량이 있는데 이건 내가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통 이제 차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지표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증권사마다 좀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다 이렇습니다. 지표 추가 누르고 찾기에다가 거래량을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밑에 생기죠.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요 발을 누르면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캔들 더블 클릭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또 바꿀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입맛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거래량 관련해서 저희 이제 프리미엄 차트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만든 차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프리미엄 차트들을 또 활용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거래량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매매 기법이라든지 기술 또는 이제 신법 관련해서 저희 이제 골든서퍼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저희 골든서퍼 네이버 카페 또 이제 저희 골든서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이제 매매 기술과 신법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골든서퍼 방송 체험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일단 가입은 해 두시고요.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